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괌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 어제부터 지금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뭐 단전 단수도 있었고요. 또 생필품도 굉장히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태풍의 영향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또 먹을 음식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과목에 갇혔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 관광객은 호텔에서 쫓겨나서 렌터카 안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다고도 했고요. 단수가 된 상황에서 1.5리터짜리 생수 한 병으로 온 가족이 간신히 씻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그때 못 가고 미뤄뒀다가 이번에 뒤늦게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있었는데요. 여행 갈 때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설렐 줄 몰랐다라는 말이 이 모든 상황들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현지 교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이어졌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교민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가지고 있는 쌀로 찰기 있는 쌀밥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김치나 된장국, 불고기를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을 관광객들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 같고요. 아직 일부 대체 항공편을 못 구해서 괌에 남아있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참고 힘내시고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남은 관광객들도 또 무사히 좀 귀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58%, 그러니까 절반 정도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네. 기사에서는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의 산물로 원하청 이중 구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을 따져봤을 때 정규직 기준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7.6% 수준이었고요. 비정규직은 43.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를 보면 200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한국이 70.4%, 일본이 64.2%, 유럽연합은 평균 74.7%로 어느 정도 고루 나타났는데요. 16년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59.8%, 일본이 68.3%, 유럽연합은 75.7%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과 유럽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불균형이 고착되지 않도록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하청이 쇠락하게 되면 결국은 원청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상생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련 토론회까지 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차별을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 협력에 앞장선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고용부도 이러한 여러 목소리를 참고해서 다음 달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 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 유럽의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씁쓸함을 남기게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주 다루긴 했는데 닥터로드라는 말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닥터로드, 즉 의사로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인데요. 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방 의대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4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 고교로 역유학을 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확실히 낮다는 점에서 이를 공략하려는 학부모들이 거처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의지인 것 같고. 자, 그럼 두 번째 닥터로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비교적 경쟁이 덜한 해외 의대로 입학한 후에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방식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한 후에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에서도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 의사가 된 경우가 지난 17년 동안 365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최근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러한 닥터로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닥터로드를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득 과연 자녀들은 이 닥터로드를 과연 원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개발한 여객기가 상업 운항을 개시를 했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민간 항공기 시장은 유럽의 에어버스 또 미국의 보잉이 양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여객기가 가세했는데요. 지난 28일 중국 동방항공이 코맥의 C919 여객기를 이용해서 승객을 실어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에 나선 지 16년 만에 얻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쟁 기종인 B737과 A320에 비교해서 20% 이상 저렴하다는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강력한 후발 주자의 가세로 시장 구도가 A, B, C 3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방항공에서도 이미 1,000대 넘게 선주문을 했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100% 중국산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국이 개발한 게 맞지만 아직 핵심 부품은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안전성 문제도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석유로의 수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산 여객기가 얼마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내 목소리 마음껏 복제해라. 누군가 가수가 본인의 목소리를 AI에 좀 제공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그라임스는 최근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복제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로열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음악계에서는 이 AI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를 논쟁적 화두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리스너들의 반응은 그럼 어떤가요? 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 신인이나 무명 작곡가들은 유명 인기 가수와 함께 작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라임스가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하자 지금까지 300곡 넘는 곡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목소리를 악용하면 어쩌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라임스는 혐오나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해로운 가사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통제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 그라임스의 목소리로 신곡 수백 곡이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완성도가 어떨지 또 AI의 개입을 어디까지 음악계가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AI가 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의 속도가 놀랍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마음도 굉장히 좀 많이 들곤 합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